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 들어볼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수도 있는 잇목염증, 그러니까 치주염. 네, 그리고 또 입마름이나 눈마름 증상을 일으키는 쇼그렌 증후군. 맞습니다. 이 두 질환 사이에 숨겨진 그 면역학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해서요. 최신 연구 논문의 바탕으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또 아주 최신 기법을 사용한 연구라서요. 아, 그렇죠. 그 단일 세포 분석이라는 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랄까, 굉장히 많은 면역 세포들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와, 정말 정밀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술로 두 질환에서 면역 세포들이 뭐가 비슷하고 또 뭐가 다른지 그 핵심을 좀 보려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치주염은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앓는다고 하니까 정말 흔한 만성 잇몸염증이고요.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은 자가 면역 질환이죠. 우리 몸이 스스로 주로 침샘이나 눈물샘을 공죽하는. 근데 이 둘 사이에 이상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계속 있었어요. 쇼그렌 증후군 환자가 치주염에 더 잘 걸린다거나 반대로 치주염이 심하면 쇼그렌 증후군 위험도 커진다거나 이런 식이죠. 네, 대체 왜 그럴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팀이 환자들 혈액 속에 있는 주요 면역세포, PBMC라고 하는데요. 이걸 그 단일세포 분석으로 아주 자세히 본 거죠. 네, 그랬더니 뭐가 나왔나요? 여기서부터가 흥미로운데요. 건강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전체적인 면역세포 구성 비율 있잖아요. 네네. 이게 두 질환에서 거의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반대 어떻게 달랐죠? 그러니까 치주형 환자는 T세포나 NK세포 같은 건 늘어나고 오히려 골수선 세포나 B세포는 줄어들었고요. 아, 쇼그렌 증후군 환자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TNK세포는 줄고 골수성 세포랑 B세포가 늘어난 거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전체적인 반응은 완전 다른 그림인데 그렇죠. 그럼 그 연결고리는 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더 깊이 보니까 공통점이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전체 그림은 달라도 특정 세포를 딱 짚어보니까 공통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세포였나요? 바로 CD8 플러스 미경험 T세포, 영어로는 CD8 플러스 TN세포라고 하는데요. 아, T세포 중에서도 특정 유형이군요. 네, 이게 면역계의 약간 신병 같은 애들이에요. 아직 적군을 만나 싸워본 경험이 없는. 신병이요. 네, 근데 놀랍게도 치주염 환자랑 쇼그렌 증후군 환자 모두에서 이 세포 비율이 눈에 띄게 확 줄어 있었다는 겁니다. 두 질환 모두에서요. 네. 마치 전쟁터에 나갔는데 신병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쳐서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거죠. 아하, 만성적인 염증 상태 때문에 이 세포들이 뭐랄까 탈진 상태가 된다. 그렇죠. 탈진하거나 기능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발견이요. 정말 그렇네요. 최전방 수비수들이 지쳐 쓰러진 셈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체 그림은 달랐다고 하셨으니 차이점도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차이점도 명확했어요. 예를 들어 B세포를 보면 좀 덜 자란 미성숙 B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치주염 환자한테서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근데 쇼그렌 증후군 환자는 줄어들었고요. 서로 반대죠. 아, B세포 쪽은 또 반응이 달랐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HLA-DRA 플러스 단핵구라는 골수성 세포에서 나왔어요. 그건 어떤 역할을 하는 세포인가요? 이건 면역계에서 약간 정찰병처럼 적군 정보를 아군한테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항원제시라고 하죠. 네네. 근데 이 세포 수가 치주염 환자에게서 유독 많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아, 그럼 치주염 상황에서는 면역계의 정보 전달, 그러니까 항원 제시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참 복잡하네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뚜렷하고. 근데 아까 그 신병 T세포, CD8 플러스 TN세포요. 이게 왜 그렇게 탈진 상태가 되는 건지 혹시 그 이유에 대한 단서도 좀 찾았나요? 네, 그것도 봤습니다. 연구팀이 골수성 세포하고 이 지친 T세포 사이에 오가는 신호에 주목했어요. 신호요? 세포들끼리 대화를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골수성 세포가 T세포한테 특정 지령을 내리는 것 같다는 거죠. 어떤 지령이요? 예를 들면 BAC2라는 신호는 약간 야, 너 활동 멈춰 이런 메시지 같고요. 활동 중단 명령이군요. 네. 또 CDK1A라는 유전자랑 관련된 경로는 너 그냥 스스로 사라져 같은 뭐랄까 자폭 명령 같은 걸 내려서 이 CD8 플러스 TN 세포를 무력화시키는 걸로 추정돼요. 와, 그리고 질환별로 좀 다른 신호도 있었어요.
치주염에서는 TNF-SSF11, 쇼그렌에서는 IL-7PSAP 같은 것들이 관여하는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지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도적인 활동 중단 신호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면역계 이야기가요.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특히 뭐 구강 건강 문제나 자가 면역 문제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좀 큰 그림에서 보면요. 단순히 두 질환이 관련이 있구나. 이걸 넘어서서 왜 관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네. 그 메커니즘을 조금씩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특정 세포가 탈진하고 특정 신호가 오가고 맞습니다. 바로 그 특정 면역세포, 그러니까 CD8 플러스 TNN 세포의 공통된 탈진 현상, 그리고 이걸 유발하는 걸로 보이는 BACE나 CDKN1A 관련 신호 전달 경로 같은 것들을 이해하게 된 거죠. 이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앞으로 두 질환 모두 혹은 더 나아가서 만성염증 자체를 좀 더 정밀하게 타겟하는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치료 표적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어쩌면 이 두 질환 사이의 연결고리 자체를 끊어내는 그런 새로운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구강 건강이 정말 생각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단일세포 분석이라는 첨단 기술 덕분에 잇몸 질환과 쇼그렌 증후군에서 면역계, 신병, CD8 플러스 TN 세포가 공통적으로 지쳐 쓰러지는 그런 탈진 현상을 확인했네요.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성숙 B세포나 HLA-DRA 플러스 단핵구 같은 다른 면역 세포들은 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점도 알게 됐고요. 특히 그 BAC나 CDKN1A 유전자 같은 것들이 관여하는 신호 전달 경로가 이 탈진의 배후일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찾는 데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잠재적인 치료 표적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죠. 와, 정말 혈액 속 세포 몇 개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질병에 이렇게 깊은 메커니즘까지 파고들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네. 단일세포 분석 기술의 힘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연구가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다른 만성 염증 질환과 연관성도 살짝 언급하거든요. 네, 그렇죠. 염증성 질환들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꽤 있죠. 그렇다면 오늘 조회가 살펴본 이런 면역세포 수준의 연결고리, 이걸 계속 파헤치는 것이 어쩌면 겉보기에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여러 만성질환들 사이에 숨겨진 더 넓은 네트워크, 그 관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